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냥 만나면 좋고 반갑고 호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나쁠 것도 없는 데에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또 대화를 나누게 될 때에 부담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끔 경우에 없는 짓, 또 경우에 어긋나는 말을 듣고 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엊그제 이준석이가 기자들에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관련 문제에 대해서 본인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당황했다. 이분이 사과할 줄 아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장면을 보면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은 통감하는 데에 나머지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면 최상병 가족과 박정훈 대령의 전우들 그리고 해병대 전국연대는 어떤 마음이 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발언을 기자들 앞에서 세게 했다. 이렇게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기자들은 그 내용의 진위라든가 가치를 떠나서 양쪽의 말싸움 붙이는 것이 기자들의 본성 아닙니까? 그냥 기사로 날려주는 것이죠. 이준석은 시원하게 자기가 할 말을 했고 기자들은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준석이가 정말 한두 번 그냥 말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성이 아주 잘못된 쓰레기 중에서 인간 말종의 쓰레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시작하면서 흥분할 일은 아닌데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서 이렇게 무지막지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준석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선 우리 모든 국민들이 부산 엑스포의 유치를 얼마나 바랐습니까? 국민들의 그 바람, 열망을 대통령이라든가 기업의 회장들께서 이루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대통령은 세계 각국의 정상들을 만났고 또 기업인들은 기업을 통해서 기업 외교를 통해 가지고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왔습니까? 애써 왔습니까? 그런데 그 목표는 이루질 못하였지요. 우리 모두가 아쉽습니까?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쉬움을 느끼면서도 노력한 사람들, 대통령과 그 기업인들이 또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애를 썼나 노고를 한번 생각하는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위로하고 고마움에 대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전해주는 것이 정말 사람으로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막말, 이건 막말도 아니죠. 사람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싫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본 예의를 갖추는 것이 사람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아니 대통령을 이분이라니. 이 자식 정말 미친놈 아닙니까? 대통령을 이분이라니. 정말 미친놈 아닙니까? 이거 정신병자 아닙니까? 그러니 부모의 교육을 탓할 수밖에 부모의 교육을 탓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후 여와를 막론하고 집안 교육이 한마디로 엉망이다. 부모가 이렇게 버릇없는 자식으로 만들었는데 왜 우리가 부모의 탓을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를 탓하기 전에 정말로 정상적이고 올바른 부모라고 한다면은 먼저 국민들에게 자기 자신이 이런 막말도 아닌 이런 짓거리 하는 것에 대해서 고개 숙여서 사과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이 너무나도 실언을 크게 했다. 잘못했으니 여러분들 용서해 주기 바란다. 이런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부모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뉴한 위원장이 얼마나 올바른 지적을 했습니까? 언론들이 사리 분별도 하지 못하고 단순히 흥미거리로 말 다투는 거, 싸움하는 것만 여기 옮기고 저기 옮기면서 기사로 내보냈을 뿐이지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것이 언론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을 이분이라고 말할 때에 그 기자회견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잘못된 말 아니냐? 너무나 거칠다. 왜 무식하게 말을 하느냐? 이런 잘못된 것을 왜 기자들이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언론도 이준석의 부모 못지않게 아주 크게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으로서 많은 국민들이 유착기를 바랐기 때문에 이런 엑스포를 통해서 또 한 번 우리가 도약을 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열심히 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몸을 담고 있는 그 당에, 그리고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을 이렇게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이분이 사과할 줄 아는 분이다. 이거 비아냥거리는 거 아닙니까? 비아냥 아닙니까? 이게 정말 사람의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한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내가 당 대표가 되었으니 감옥에서 위안 삼기를 바란다. 어느 누가 이런 저주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젊은 놈이 많이 배웠다고 하는 놈이 이런 저주의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부모가 그거 잘못된 거 보고서 반드시 바로 잡아주는 것이 올바른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언론들은 그 부모가 그런 태도, 방관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사과할 줄 아는 분이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다시 한번 망령이 떠오르고 이것이 마귀 새끼, 악마가 아닐까 소름이 솟았습니다. 아니,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최선의 예의를 갖추면서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람의 탈을 쓴 사람이라면 할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준석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이준석의 실체에 대해서 전무하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이준석이가 정치계에 발을 들였을 때에,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발을 들여놓았을 때에 젊은 정치인이다 그러면서 화려한 학력의 스펙을 자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관심들을 가졌었지요. 그런데 대전의 술집 사건, 술 접대 받고 성 접대를 받고 이것을 무마하려고 7억짜리 서약서를 썼다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위증 교사 인멸, 그 사건까지 치닫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의 뒷조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진짜일까? 졸업은 제대로 했을까? 이제 서서히 밝혀져 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총선을 앞두고 아마 이준석의 모든 구리고 더러운 것이 하나둘씩 세상에 밝혀지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학력도 학력이지만 군대는 제대로 다녀왔는지, 군대는 정상적인 그런 의무를 다해왔는지 거기도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신상은 어둠 속에다 꼭 감추면서 최상병의 죽음, 박대령에 대한 민주당과 똑같이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당한 절차라면은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이준석이가 국민의힘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 한 번도 보시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 당을 향해서 대표 때에도 공격해왔기 때문에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기 당의 대표가 되면서 자기 당을 비난한다.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 자신의 신상을 감출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랑, 나 이렇게 공부했고 이런 스펙을 쌓았다라고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보통 사람들인데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이 감춰야 될 일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죠. 이제 모든 것이 다 스스로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사가 다 그렇게 만만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준석이가 노원에서 3번 떨어졌었죠. 그때마다 자기 선거 공약, 경력, 학력 같은 것을 다 거기다 제출했습니다.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총선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이준석이가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겠지요. 그러면은 그때의 기록 사실과 이번의 기록 사실이 같을까 다를까 우리는 그것만 지켜보면 됩니다. 어느 쪽에 진실을 담았는지. 자, 다시 이준석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신당을 만들겠다. 또 신당을 만드는데 철회하는 데 3가지 조건을까지 내세우면서 아주 설왕설래하지 않았었습니까? 아무튼 서너 달 전부터 12월 결심서를 띄웠던 유승민과 이준석이 이제부터 12월 1일이니까 카운트다운은 시작됐습니다. 12월 결심설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당 안팎을 혼란으로 몰아넣었었습니까? 자신들이 한 말에 대해서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유승민이나 이준석이가 겉으로 내세운 것은 신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늦어도 12월 결심서를 얘기한 것이 2달 정도의 시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 해서 12월 결심서를 말한 것 아니었습니까? 이제 탈당과 신당, 창당 얘기가 나왔을 때에 당에서 그거 만류하거나 그래 좋은 당을 만든다면 내가 동조하마 동참하마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생각을 했겠지만 아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12월 1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승민이야 별 말이 없이 소굴이야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초조하고 답답하겠죠. 신당을 만든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밑그림을 깔아놓고 인적 구성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신당의 말만을 띄워놨지 신당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은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이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강아지가 불안할 때에는 두려울 때는 마구 짖어댑니다. 그냥 마구 짖어댑니다. 이유 없이 정신없이 짖어댑니다. 이준석이가 그 꼴입니다. 그동안 이준석이가 서너 달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방송에 나가서 여론몰이를 해왔습니까? 눈을 떠보니까 이틀 새에 지지 세력이 4만 명이 넘고 폭발적으로 자기를 지지하더라. 신당 창당에 대해서 기대감이 21%가 넘더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특히 가장 핵심적인 서울 수도권 또 대구 보수의 심장인 대구 쪽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의미 있는 반응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신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 얘기가 쑥 들어갔습니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구에서 보수의 심장에서 심판 한번 받겠다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호남 광주에서도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제주까지 가서도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이렇게 떠벌렸던 것이 이준석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빈 총을 쏘아대면서 자기 과시라고 열심히 정치꾼의 짓을 해온 이준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옆으로는 김종인 중매쟁이를 또 이용해야 되겠죠. 때만 되면은 선거철만 되면은 나오는 김종인이 김종인을 통해서 금태섭과 자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10월 달에는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에게 줄을 한번 대봤었습니다.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었죠. 그야말로 뭔가 금태섭이도 만나고 이상민도 만나니까 뭔가 될 것 같이 기대감을 많은 사람들이 불러 모았지만은 그것이 허당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내 자신이 이렇게 신당에 대한 것이 구체화된다면은 윤 대통령에게 또 한번 치명타를 날릴 것이다. 그런 속셈이었겠죠. 이렇게 떠들고 다녔는데 이게 공갈파라는 것이 들통이 나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김종인이나 이준석이나 약발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먹잇감을 찾다가 한동훈을 본 것 아닙니까? 요즘 뉴스의 절반 이상은 한동훈 아닙니까? 한창 뜨고 있는 한동훈에게 눈꼬리를 쳐보는 것이죠. 한동훈 장관은 하태경과 함께 좋은 동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손잡기라고 한다면은 하태경에 이렇게 슬쩍 바람을 잡는 것이죠. 하태경은 여기에 보답을 또 해야 하니까 한동훈과 이준석이 손을 잡게 된다면 총선에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승리할 수가 있다. 바람잡이 뚜쟁이 역할을 또 하태경이가 열심히 한 것이죠. 그런데 막상 이준석과 하태경이가 뽐뿌질을 열심히 하면서 한동훈을 끌어들이려고 추파를 던졌는데 한동훈은 눈 하나 깜짝을 하지 않고 반응이 없습니다. 무반응에 무대응, 대꾸 자체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개 무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개망신을 당한 좌빨들이 하는 수법을 이준석이가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뒤집어 씌우기로 바꾸는 겁니다. 한동훈은 나와 경쟁자가 될 수 있다. 그야말로 개나 소가 웃을 일이죠. 아나 개나 소도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지 않을 겁니다. 자기 몸값을 한동훈 대열에 올려놓고 정말 머리 빈 짓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요. 그 유명한 하버드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의 진실 여부, 졸업 여부도 확인이 지금 돼가고 있는 과정인데 정말 머리 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일련의 상황을 장황하게 늘어놓는지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신당을 만들려는 놈이 한동훈과 손을 잡는다면은 그러면 한동훈은 윤석열을 떠나서 윤석열을 배반하고 자기 쪽으로 오라는 얘기입니까? 자기 쪽으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당에 남겠다는 얘기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왜 신당이다 탈당이다
이런 소리를 했고 지지자가 4만 명이 넘네. 대구와 또 서울에서 폭발적으로 자기를 지지하고 있네. 이런 헛소리를 왜 했겠습니까? 한마디로 정신병자의 헛소리 아니겠습니까? 얘기를 듣고 있으면 내용이 없어요. 도무지 내용에 중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또 기가 막힌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신당이 추진된다면 이미 종로에 나서고 싶어하는 인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마디로 이준석 이자가 이제는 실성에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한동훈을 끌어들여서 총선에 승리하겠다. 그러면 그 당에 남겠다는 얘기를 하다가 그것이 무산이 되니까 한동훈을 비난하고, 어제는 다시 사그러져가는 신당에 대한 촛불을 다시 켜보려고, 이미 신당이 추진이 된다면, 돼 있는 것도 아니죠. 신당이 추진된다면 종로에 나서고 싶어하는 인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마디로 이준석이가 우리 국민들을 개무시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놔둬서 되겠습니까? 인유한 위원장이 벌써 한 달 전에 정확한 진단을 했지 않습니까? 준석이 환자 맞다. 약 먹어야 된다. 얼마나 정확한 진단이었습니까? 사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까지는 우리 언론이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언론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우리 언론은 사실의 확인 접근보다는 그냥 기사거리가 되니까 이쪽 얘기 담고 저쪽 얘기 담아서 그저 독자나 시청자에게 흥미 위주로 던져주는 것이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자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거는 언론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이것을 노리는 것이 이준석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은 자기 의도대로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론의 자세입니까? 썩어 빠진 자의 헛소리를 이제는 상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엄청난 정치에 대한 실망과 혐오, 상처를 주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언론들이 이렇게 이준석을 따라가는 언론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